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 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참 요즘 조깅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 참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광양에서도요, 봄은 물론이고 한겨울에도 맨발로 달리기를 하는 또 분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어제였죠.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아주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오는 4월 27일에 있을 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기원을 위해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네. 맨발로 달리는 국토종주 출정식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음 위에서 또 맨발로서는 그런 다양한 퍼포먼스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네, 조승환 씨가 참 맨발로 달리기를 하면서요. 사실 얼음 위에 그냥 서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 맨발로 항상 이렇게 달리고 열심히 뛰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계시네요. 네. 사실 이 용선 씨가 고민한 것처럼 어떻게 맨발로 달리지 하셨을 수도 있지만요. 이분은요, 한겨울에 눈 덮인 산도 그냥 맨발로 오르는 분이고요. 또 이 괴력의 사나이 조승환 씨는 작년 6월에는 일본의 후지산, 또 올해 3월에는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했다고요. 사실 이분이 발바닥, 등산화하는 업계에서는 이분 발바닥을 연구하면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저번에 발바닥을 맨발 한번 실제로 보면 뭔가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번 행사가 참 뜻깊잖아요. 그렇죠. 무쪼록 우리가 응원 꼭까지 해가지고요. 이번 국토종주 최종 목적지인 임진각까지 무탈하게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국시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첫 번째 소식, 우리 지역 순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요,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차를 바꾸면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 네. 전기차에 대한 제대로 된 상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준비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모든 것 지금 함께 해결해 보시죠.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제네바 모터쇼. 세계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모이는 이 이벤트의 최대 이슈, 단연 전기차.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순수 전기차 비율은 1% 미만. 이유가 뭘까요? 전기차가 아직 기술력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배터리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심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장 구입하기에는 아주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급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이제는 타도 되는 걸까요? 아직은 이른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칭 타칭 전기차 전도사 박영기 씨. 전기차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지금 전기차는 우리 밖에 지금 고객님이 시승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일단 소음이라든가 진동, 유지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즘 고객분들이 적극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차량이십니다. 전기차 전도사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전기차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겉보기엔 기존의 차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에서 구동되는 휘발유라든가 경유를 사용하여서 엔진에서 출력이 발생됐습니다만은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이 모터와 배터리로만 100%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다? 그럼 이건 엔진이 아니라는 얘기? 맞습니다. 전기차에서 엔진을 대신하는 동력은 바로 모터. 이름처럼 전기를 연료로 모터가 돌아가며 움직이는 거죠. 엔진으로 움직이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부품이 복잡한다면 전기차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부품의 수가 적은 것이 특징. 휘발유 차량의 부품 수와 비교해 전기차의 부품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전기차 그러면 좀 힘이 없지 않냐? 네, 이걸 많이 여쭤보세요. 그냥 차량이랑 네. 차이는 딱히 못 느끼겠고 어떤 점에서는 더 나은 건 같기도 하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순간적인 힘이 팍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토크라 그러죠. 네. 그 토크가 초반에는 올라오지 않고 어느 정도의 RPM이 올라가야지 올라오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다 보니까 엑셀을 밟는 순간부터 최대의 힘이 나옵니다.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리는 전기차. 일단 전기차의 힘에 대한 의심은 거둬들여도 될 것 같죠? 차가 너무 잘 나가시니까 막 밟으시니까 막 지금 계속 지금 100km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 네. 90km 지금. 저 지금 스타렉스가 그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저기 앞에. 아니, 어디로 가면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 전기차 아직은 비싸지 않을까? 현재 전기차의 가격은 동급의 휘발유냐 경유차에 비교해 더 비싼 것이 현실. 하지만 실제 구입 비용을 살펴보면 지원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소비세 300만 원 전후,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전후, 그 다음에 등록세, 취득세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대충 잡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2,500에서 2,700~8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내건 지자체는 여수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2천만 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기차 실사용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3년 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를 구입했다는 권현진 씨. 저는 주로 이제 출퇴근용으로 가장 많이 타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시내 거리는 이게 그 전기로 충전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아주 많이 절약돼서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고. 평소 전기차에 관심이 많던 남편의 권유로 남들보다 빨리 전기차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전기차의 충전은 사업장에 설치한 개인용 충전기를 이용합니다. 완전 충전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네, 차 도착했지요. 근무 시간 중에 충전을 할 수 있어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 가서 해야 되면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가로 했었을 때 할인 받은 그런 것도 많으니까 이게 꼭 필요하죠. 여기 권현진 씨의 전기차 요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1,100km를 휘발유차로 주행하면 휘발유 요금은 10만 원이 넘죠. 전기차는 17,000원, 약 10분의 1 수준. 이거 실화냐? 제가 한 달에 타는 평균 주행 거리는 2,000에서 3,000km 정도 타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타는 편이죠. 한 2~3,000km 탔을 때 한 달 요금은 15,000원 안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출에 나선 현진 씨.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이제 완속이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이라든가 그럴 때는 또 이렇게 급속 충전기를 사용해요. 현진 씨의 사업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급속 전기 충전소. 완전 충전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0여 분 정도. 일반 충전기에 비해 7배 빠른 속도로 충전이 이뤄지죠.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90여 곳.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순천시가 가장 많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약 3,760대. 정부에선 2022년까지 전국 주유소 수준인 10,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를 직접 몰아보며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간 담당 PD. 과연 전기차 구입에 대한 확신이 섰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전기차 구입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세라는 전기차, 과연 사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걸까요? 지금은 친환경 전기차 시대. 충전에 대한 고민, 거리에 대한 아쉬움을 떨치고 전기차가 도로 위를 더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뭐 사실 전기차 하면 관공서에서 시범 운영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 전기차 보니까 뭐 다른 연료차들과 비교해 가면서 고를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네요. 네, 저희 이제 PD가 실제로 직접 저 차를 운전해 봤는데 네. 직접 운전했을 때도 기본 일반 그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한 자동차 회사에서 출시 예정인 전기차의 경우에는요, 이미 예약이 너무 꽉 차서 못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인기를 끈 이유가 사실 전기차의 가장 큰 고민거리, 충전거리였잖아요. 기존 전기차들은 여수에서 광주 편도거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새로 나온 신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왕복까지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뭐 2배 이상 기술이 발전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거기다가 뭐 소음도 없고요, 시승감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는 평소에 한복 언제 입었던 것 같나요? 한복 저희가 같이 입었었죠. 제가 뭐 예쁘다고 칭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설 때 저희가 입어봤는데 그게 돌잔치 이후에 처음 입어봤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설 명절 방송이 돌잔치 이후로 정말 안 입어봤네요. 사실 그런데 우리 예쁜 한복, 우리의 옷을요, 자주 입을 기회가 없어서 자세히 들여본 적이 없다. 그냥 아름답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충주에 가면요, 무려 20년 동안 우리 옷을 연구한 명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매년 빠르게 유행 따라 달라지는 게 패션이듯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복식도 변화무쌍하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여기 과거의 기록과 문화재 속에 숨어있는 전통 복식을 발굴하고 재현하는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뛰어난 바느질 솜씨와 의지로 전통 그대로의 복식을 연구하고 있는 김경옥 명장.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푸릇푸릇하고 힘찬 기운이 도는 봄입니다. 뭔가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계절인데요. 전통 복식 연구가 김경옥 명장도 그랬는지 건물 옥상에서 뭔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염색물에 천을 조물조물. 이른 아침부터 손이 많이 가는 실크 염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만드는 궁중복식의 생명은 바로 색. 이야, 알록달록 색상이 정말 예뻐요. 가장 많이 쓰는 색이 요 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조각보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작품을 할 때 색이 잘 안 맞으면 조금씩 염색해서 섞어서 넣고, 그래서 제가 사놓는 염색이 흰색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소색, 자연색 원단을 사놓으면 그걸로 다 염색을 해서 무슨 색깔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요. 지난 20년 동안 각종 패션쇼와 전시회를 통해 태조 이성계의 용포, 덕혜옹주가 입었던 저고리, 제천 의병들의 옷을 복원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작년엔 충청북도 명장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놀러 가면 뭘 시켰냐면 멀쩡한 새 버선을 쪽을 잘라서 덧대요. 아이의 발바닥 닿는 쪽에 많이 닿는 부위를 미리 꼬매요. 엄마도 집에서 우리 외할머니 영향을 받아서 수도 많이 놓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시집을 가라 그래서 그냥 왔어요, 충주로. 뒤늦게 시작한 전통 복식 연구. 대학원 졸업 후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 준비 6개월 만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내가 실력이 좋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처음 나갔는데 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녀는 한복을 선의 예술이라 말하는데요. 한복 연구를 하다 보면 오직 손바느질을 해야만 옷의 성과 흐름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특색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서양복식은 재단이 곡선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옷은 직선재단이에요. 그래서 직선재단한 옷으로 곡선의 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선을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와 지붕이라든지 버선 코라든지 흐르는 선이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한치의 오차가 없는 재단이 전통복식 복원의 기본이라 믿는 그녀. 하지만 꼼꼼하고 완벽한 성격은 늘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해서 옷이 다 예쁘다,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만든 옷이 내 마음에 100% 들은 건 한 개도 없어요. 다. 왜? 나만 아는 실수가 있으니까.
전통복식 복원 전시회를 열고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장을 도맡아 하며 바쁘게 살았던 그녀.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쉬었는데요. 열정 가득한 제자들의 요청에 다시 자와 바늘을 들었습니다. 요즘 그녀의 전통복식 연구원은 얼마 남지 않은 기능경기대회 준비로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아, 그러면 주머니가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달리는 거네요? 아니지. 이렇게 달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똑바로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한복 만들기부터 자수까지 요즘은 거의 하루 종일 수업이 이뤄지는데요. 전통 한복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요즘, 제자들은 왜 직접 배울 생각을 한 걸까요? 애기 한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작업실에 이렇게 와서 또 선생님 일하시는 모습도 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석이 끌리는 것처럼 한복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꾸 눈에 보이고 예뻐 보이고 어려운 걸 물어봐도 그냥 막힘없이 대답해 주실 때 그때 대단하시다. 그리고 색감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막상 만들어 놓으면 너무 예쁜 그럴 때 되는 실수를 좀 많이 하니까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고 붕 뜨는 부분도 많고 깃도 예쁘지도 않고 그럴 때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죠. 20년 동안 전통 복식을 연구했지만 한 번도 한복집을 열거나 판 적이 없는 그녀. 돈을 벌기보다 쏟아붓는 게 더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녀의 고집과 뚜렷한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전통 옷은 정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통을 하려면 전통을 하고 퓨전을 하려면 아주 퓨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기라고 보면 돼요. 지금 경복궁이나 뭐 이런 공회를 가면은 옷이 국적 불명의 옷들을 전부 입고 다니잖아요. 저 같은 전통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나마도 비슷하게 느낌으로 한복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를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니까 고맙죠. 스스로 한복으로 돈을 버는 일은 내려놓았지만 제자들만큼은 계승과 직업적 성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통 한복은 궁중 홀례복입니다. 네, 궁에서도 후반기, 하반기, 구한말 때 이럴 때는 궁에서도 공주나 옹주들이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이고 남자가 입던 자색 달령은 부마가 공주의 남편이 입는 색이에요. 큰 꽃은 화려한 거는 이제 부귀영화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는 파도,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를 얘기하고 바위가 있어요. 그건 변치 않는 마음 이런 걸 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십장생에 들어가는 모든 좋은 건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부신 금박이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노건삼. 영주의 차녀인 화선옹주의 노건삼을 고증을 통해 복원한 옷입니다. 봄볕이 따뜻한 오후. 제자들의 긴장감도 풀어주고 바람도 쐴 겸 가까이에 있는 선사유적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 박물관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녀는 전통 복식 공부를 하면서 고대 유물과 관련한 다양한 공부를 했는데요. 벗고 살기만 했을 것 같은 구석기 시대에 바느질을 시작했다니 신기반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것도 자세히 알고 보면 새로운 것이 참 많은데요. 문간의 옷을 입고 서 있는 이 석조상도 설명을 들으니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손으로 이제 이렇게 됐잖아. 손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요 뒤로 이렇게 보면 각대가 보여. 여기 그럼 일로 와봐. 그 다음에 여기다 팔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손이 이게 양손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지. 왼손이 위로 올라갔어. 그동안은 전통 복식을 복원하는 데 욕심을 냈다면 앞으로는 제자들을 위해 힘을 내볼 생각인데요. 제자들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는 스승의 노심초사한 마음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근데 참 애달픈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술이 좋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자리가 없어요. 수입이 안 맞으니까 다른 일을 자꾸 찾아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깝죠.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도 큰 숙제라고 생각해, 나는. 명장 앞에 놓인 높은 책임감. 김경옥 명장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애쓰고 있는 그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입고 생활했던 옷들. 오늘도 꿋꿋이 지키고 이어나가기에 전통 복식은 또다시 수백 년이 지나도 화려하게 숨쉴 수 있는 거겠죠. 김경옥 명장과 한국 전통 복식. 이 이름이 오래오래 함께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몰려온 비구름의 뒤를 따라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데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전까지는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1도로 예년 수준에서 1도에서 3도가량을 웃돌겠는데요. 중국 북부에서 또다시 황사가 발원하면서 내일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기상정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곳 혹은 내 친구들과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 공간. 네. 흔히 아지트라고 하는데 용선 씨 아지트 뭐 따로 있나요? 제 원래 집이 이제 성남인데요. 네. 아직 성남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여수에는 없어요. 그래서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수에 나만 알고 싶은 아지트 저와 함께 만드는 거는 거절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아지트, 다양한 아지트들이 또 대구에 있다고 해요. 지금 만나러 가시죠. 옛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하며 어딘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비밀스러운 공간 아지트. 여러분에게 아지트는 어떤 공간인가요? 편안한 내 집 같은 느낌? 힐링 플레이스? 어릴 적에 놀던 다락방처럼 편안하고 포근해서 느낌이 좋아요. 나만 알고 있긴 아까운 각양각색 아지트들이 떴다.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취미를 즐기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모여야 더 재미있는 아지트.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자. 특별한 아지트를 찾아온 한 동네.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동 아지트가 있다는데. 이 동네에 특별한 아지트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세요? 아, 네 있어요. 저 따라 한번 와보세요. 동네 주민이 직접 알려주다니 더 궁금하다. 책방 있어요. 아니 책방이 아지트라고? 여느 서점과 같이 여기를 봐도 책, 저기를 봐도 책. 하지만 평범한 서점이 아니다.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라고. 여기 서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책 안 보시고 지금 뭐 하신 중인가요? 여기가 서점이긴 한데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요? 저희는 책을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함께 그냥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꾸미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모여 만들었다는 이 동네 책방은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주민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늘은 마을 선생님을 초대해 엄마들의 취향에 딱 맞는 생활 소품을 만드는 중. 큰 꽃들이 다 꽂으셨으니까 여기 빈 곳에다가 작은 꽃들을 꽂아주셔야 돼요. 주민들끼리 모여 수업을 하니 만드는 재미도 쏠쏠하다. 저도 처음에 여기 서점 손님으로 왔었는데 제 재능을 이런 데 같이 봉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책도 읽고 엄마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뭐 애들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의 취향을 파악해 책을 추천해주는 북 큐레이팅을 통해 책방과 주민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다. 집에 없던 책을 책방으로 이동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살 때는 베스트셀러 위주로만 볼 수 있는데 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작은 아지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제2의 학교가 돼주고 있는 동네 책방. 유라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편하게 책도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냥 편하게 오시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대구 시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아지트를 찾았다. 음악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클래식한 분위기의 이곳은 음악도시 대구에서도 몇 남지 않은 고전 음악 감상실이라고. 빛바랜 LP판들이 그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데 지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모이던 장소죠. 50년대, 60년대에는 고향을 잃은 많은 분들이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문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주 들려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신청했던 DJ방은 어느덧 3대째 가업을 잇는 박수원 씨가 맡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 LP판 속의 선율은 변함이 없다. 음반도 그렇고 뭐 다른 가구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옛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저기 있는 석고 부조입니다. 1970년대에 조각가 김익수 선생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오늘날에도 오시는 분들이 그 당시 추억을 되새기면서 제일 먼저 찾는 어떤 그런 물건입니다. 이 추억을 잊지 않고 여전히 이곳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클래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달 나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주실까, 틀어주실까 그런 기대. 어느 지휘자분의 어느 오케스트라 아니면 어느 성악가. 예. 음악 감상실인 만큼 클래식 공부도 전문적으로. 오늘은 봄에 어울리는 곡을 배워보기로 했다는데 누가 보더라도 모차르트는 요즘 같은 어떤 그런 이 화창한 봄날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음악이고요. 이론 공부를 마쳤다면 직접 그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인지상정. 클래식을 즐기는 멋쟁이 손님들. 실황 공연 속 지휘자의 손놀림과 귀를 만족시키는 클래식 음악에 오늘도 모두들 푹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참 행복하고요. 또 그 회원들이 다 좋아가지고 정말 분위기도 따뜻하고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구가 음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엔 젊은이들이 모이는 SNS 속 새로운 아지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보드게임방인가 했더니 여기에서는 꽃단장이 한창인 손님들? 여긴 대체 어딘가요? 이곳은 다락방을 컨셉으로 한 아기자기한 아지트 공간입니다. 한방 다른 분위기로 꾸며진 다락방들로 구성된 이곳. 계단을 오르고 징검다리를 건너 아기자기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되게 여자친구랑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오붓한 공간에서 따뜻하게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자주 찾고 있는 편이에요. 친구들끼리 서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와보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눈치 보지 말고 취향대로 즐기자. 편하게 휴식을 취해도 오케이. 둘이서 오붓하게 게임을 즐겨도 오케이. 처음 와본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으니 걱정은 노노. 레드불이라고 50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적혀있는 숫자대로 점수가 먹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아지트. 사랑하는 친구들과 연인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막상 찾아보면 없어서 이제 다락방을 이제 재해석해서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인생 감성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휴식과 놀이가 있는 곳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맛있는 간식거리까지 세 박자 고루 갖춘 이곳에 모두 빠져든다 빠져들어. 어릴 적에 놀던 다락방처럼 편안하고 포근해서 느낌이 좋아요. 게임도 할 수 있고 만화책도 볼 수 있고 여성들을 위한 파우더룸, 네일룸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자신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 프라이버시도 존중되는 것 같아서 되게 다채롭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에겐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이들에겐 따뜻한 정을 느끼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순한 공간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아지트. 우리 주변에 나만의 아지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도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나만의 아지트 하나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 정겹고 푸근한 장터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후백제 시조 견훤의 아버지 아작의 이름을 따서 문경에 아작의 장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작의 장터의 주말 풍경은 어떨지 지금 만나봅니다. 없을 것 빼곤 다 있다지만 웃음소리까지 있는 장터. 어서와. 세련된 옛날 시장. 아작의 장터는 처음이지. 대한민국 유일의 체험형 문화관광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종 체험은 물론 볼거리, 먹거리까지 세 박자 고루 갖춘 아작의 장터. 지금 떠나봅니다. 나봉! 화창한 봄 햇살,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이곳은 전국 유일의 체험형 문화관광시장 문경시 가은읍 아작의 장터입니다. 우리 아작의 장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각종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마당에는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전래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장터입니다. 문화관광형 장터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것저것 다양한 즐길거리가 풍성한 아작의 장터. 이름이 참 생소한데요. 도대체 무슨 뜻이래요? 가은에 아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아채라는 동네에 금화굴이라는 굴이 있는데요. 금화굴에서 견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견훤의 아버지가 아작인데요. 그분이 이 가은에 장을 자주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작의 장터라고 유명하게 됐습니다. 휴대폰에 컴퓨터 게임만 좋아하던 우리 아이들도 줄넘기부터 굴렁쇠, 투호 등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즐기는 전래놀이에 푹 빠졌는데요. 그 소감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다른 곳에서는 전통놀이를 잘 할 수 없는데 이곳에 와서 전통놀이를 많이 하고 엄마 아빠랑 와서 정말 재밌었어요. 투어 넣기도 해보고 굴렁쇠 돌리기도 해보고 제기차기도 해보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나이는 숫자, 즐기는 마음은 진짜. 어디 어린아이들만 즐겁겠어요. 추억을 북돋아주는 전통놀이에 어른들의 입가에도 웃음꽃이 한가득. 남녀노소 불문 유쾌한 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요즘은 이거를 못 보는 게 모여서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때마침 여기 오니까 이게 체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들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문경 쪽으로 캠핑 온 김에 근처에 볼거리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장터 장터 체험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옛날 모습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애들이 줄넘기라든지 굴렁쇠라든지 이런 것들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애들도 즐거워하고. 예. 실컷 놀았더니 출출해진 배를 자극시키는 고소한 이 냄새. 뽀얀 비주얼의 정체는 바로 들깨 칼국수인데요.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든든한 맛으로 장터의 별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들깨 칼국수 농사를 직접 지으세요,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딱 칼국수를 만들고 있고요. 대부분 고춧가루나 이런 거는 다 농사를 지어서 하세요. 그래서 좀 싼 가격에 많이 드리죠. 고소하고 진한 들깨 국물에 자꾸만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중독성 있는 그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따뜻한 두유 먹는 느낌?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큰 가마가 인상적인 이곳은 요즘엔 잘 구경하기 힘든 대장간인데요. 호미, 괭이를 비롯해 놋그릇부터 병풍까지 과거의 조상님들이 사용하던 각종 민속품들을 직접 구경할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특별한 참을 원하는 분들은 주목하시라. 뜨거운 불 속에서 영롱한 자태 내뿜는 유리 공예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녹이고 다듬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유리 목걸이 완성!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애착이 가고요. 세상에서 하나뿐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들이 갈 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갓 쪄낸 따끈따끈한 떡이 한창인 이곳은 참새도 그냥은 못 지나간다는 장터의 방앗간입니다. 따끈한 수증기 사이로 봄을 알리는 쑥향까지 솔솔. 봄에 제철 쑥만큼 좋은 보약이 있겠습니까? 보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약입니다. 갓 쪄낸 쫀득한 떡에 봄 햇살까지 따사로우니 이보다 완벽한 간식 타임이 있으랴. 봄 제철 음식 쑥떡 한 입에 넣고 나면 입안에 봄 향기 솔솔. 쑥 향기가 솔솔 나는 게 정말 맛있고요. 봄에는 또 쑥이 최고잖아요.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하면 생각나는 특산물은 바로 오미자니겠어요. 장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미자와 벌꿀 등 문경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도 인기 만점. 아작의 장터 바로 뒤 철로 자전거역을 이어주는 골목에서는 형형색색의 벽화들이 장터를 찾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걷고 있는 이 길이 아작의 장터로 가는 길목입니다. 요 뒤에가 철로 자전거역이고 앞이 지금 아작의 장터입니다. 철로 자전거를 다 타시고 아작의 장터로 가실 때 이 벽화거리를 걸으면서 옛날의 가은의 모습을 느껴보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추억을 그린 벽화거리는 아무나 카메라 잡고 찍어도 인생샷. 어디에 서 있어도 화보 완성. 자, 찍습니다. 스마일. 골목 한 바퀴 걷고 나니 또다시 슬슬 간식이 끌리는 이맘때 등장한 구원투수. 팥, 땅콩, 고구마 골라 먹는 세 가지 맛으로 든든함까지 잡았다고요. 네, 우리 아작의 빵은 국산 팥, 국산 땅콩, 고구마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작의 장터 뒤에는 아작의 장터가 있고 레일바이크 역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산 재료로 속을 채워 더욱 맛있는 아작의 빵. 가은의 청정함과 추억의 맛을 넣기 위한 사장님의 노력까지 듬뿍 들어있다고 하네요. 아작의 빵 진짜 맛있네. 전국 유일의 체험형 문화관광 장터답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모두 슈퍼 그레이트한 이곳은 2마리 토끼도 모자라 3마리 토끼 모두 잡은 문경시 가은읍 아작의 장터. 이번 주말엔 아작의 장터로 가자. 아작의 장터 기가 막히네. 아, 기가 막힙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세 박자가 모두 갖춰진 아작의 장터 만나보고 왔는데요. 참 언제 봐도 그 장터의 풍경은 참 푸근하고 정겨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푸근한 느낌 살려서 이번엔 예산에 있는 장터로 가볼까요? 네. 비단의 지심, 거기에 쌀자루까지 보찜에 이고 물건을 팔러 온 상인들이 있답니다. 예산에 보따리 풀러 와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보부상 나가는 소리 진진자라라 진진자. 떡 사세요, 떡을 사.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부상처럼 하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산에서는요, 전국 각지 내로라 하는 보부상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 축제를 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요, 이야, 지금 떡이 한가득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못 팔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번 떠나보시죠. 자, 진진자라라 진진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그 옛날 저작거리에 장이 서면 어김없이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전국 팔도를 다니며 물건을 팔던 보부상들이 충남 예산에 모였습니다. 보찜 메고 예산으로 달려온 보부상들을 만나보시죠. 봉울봉울 맺힌 꽃 수월수월 달빛꽃 봉실봉실. 지난 주말 예산 읍내에 수상한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페랭이 모자 쓰고 등짐 하나씩 짊어졌는데요. 어르신들 장사 나오셨어요? 오늘 지금 별의별 장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예, 많죠. 이 모인 장소에서 뭘 하는 거죠? 우리 보부상 160주제 공문제 축제에 오늘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이제 다니면서 네.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했던 오늘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시장에서 보찜이나 등짐을 지고 행상을 하던 상인들을 보부상이라고 하죠. 오늘은 예산에서 보부상들의 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보부상이 마을에 오면 꽹과리를 울렸다고 하는데요.
시끌벅적 이 길놀이로 손님 맞이 제대로 하는 예덕 상무사. 동네 사람들 얼른 구경 나오세요. 우리 어르신 이렇게 지팡이 돌리면서 오늘 뭐 팔러 가세요? 담배 팔러 가는데 잘 팔리려나 못 팔리나 모르겠네. 담배요? 아,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뭐 팔러 가세요? 비단. 우리 또 왔어요. 비단. 어머님들 또 예쁘게 장식하고 예쁘게 치장하는 비단 좋죠? 예, 많이 비단. 파세요. 담배 장수, 비단 장수, 인심 넉넉한 보부상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신명나는 풍악이 더해지니 장터 분위기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흥겨운 길놀이가 끝나고 공문제를 올리는 보부상들. 오늘 새롭게 탄생한 접장이 예를 갖춰 인사를 드립니다. 조선시대부터 장터를 누비던 보부상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됐는데요. 예덕 상무사는 해마다 공문제를 재현해 보부상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덕 상무사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통 문화를 저희 새로운 접장이 돼서 그 문화를 계승하고 발달하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잘 계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지역에 생긴 보부상촌에 대해서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명색이 보부상 총회날인데 한바탕 놀아봐야죠. 예덕 상무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부여와 서천에서 활동하던 홍산 보부상도 달려왔습니다. 각설이 타령을 듣고 있으니 어깨가 들썩들썩. 주거니 받거니 흥정하는 안악내 모습도 정겹습니다. 멀리 경북 울진에서도 축하 사절단이 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 주말기 어떤 주말인가 하니 울진에서 봉화까지 11년 고개 넘어갈 때 울진에서 봉화까지 12고개를 넘나들며 장사를 하던 보부상들. 지게 가득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던 그들의 애달픈 삶이 구성진 마당놀이로 펼쳐졌습니다. 지게 보니까 지게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보부상들이 짓는 바지개라는 것인데 조금 일반 지게하고 다른 점은 이 보부상들이 많은 짐을 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그 많은 짐을 지기 위해서 이 가지 없이 만드는 지게예요. 받침 없이. 예. 그 시절에 그 어르신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12고개를 오르내리고 봉화까지 가고 할 때 그 삶의 그 애환이라든가 무게는 말도 못 하겠죠. 보부사등들이 짐을 풀면 저잣거리가 북적북적했다고 하죠. 오늘은 예산장터도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다들 장구처럼 생긴 나무를 가지고 노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실을 끈 막대기를 양손으로 잡고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죽방울놀이.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던 민속놀이입니다. 잘한다. 와, 잘하네. 요. 어때, 재밌어? 재밌어요? 네, 진짜. 이게 그럼 아버님 어릴 때 추억의 놀이 같은 거예요? 추억의 놀이죠, 예. 이거, 오! 이야, 이거 방금 보셨어요? 묘기도 부리시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야, 아니 예전에 조금 노셨나봐요. 왕년에. 놀거리가 없던 시절에는 죽방울이 아이들의 인기 장난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조금 어설프지만 실력이 늘면 위아래로 던지고 받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네요. 그 시절 보부상들이 가득했던 장터골목도 이렇게 시끌벅적했을까요? 오랜만에 듣는 다드비질 소리도 반가웠고요. 오늘은 내가 마당쇠! 우리 아버님은 장작 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많이! 쫙 하고 한번 갈라주실 수 있으세요? 자, 크게 한마디 딱 외치시면서 해주시는 겁니다. 마님! 와! 이 정도면 장작 패기의 달인 아니신가요? 와! 이번 겨울 문제 없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찜을 메고 백리길을 다녔던 보부상들. 예산장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여기는 뭐 파나 한번 봅시다. 이게 뭡니까? 집신 팔아요, 집신. 집신. 팔렸다. 이야, 알차다. 딱 맞네.
아유, 오늘 모든 떡을 다 팔았으니 여기에서 아주 그냥 국밥 한 그릇 탁 먹고 가면은 그냥 소원이 없겠네. 여기 주모! 절세미인 어우동을 여기서 만날 줄 몰랐습니다. 아니 나 국밥 한 그릇만 좀 얻어 먹을까 하는데 뜨끈하게 좀 준비될 수 있는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갖다 드릴게요. 보부상들도 장사하다가 출출해지면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겠죠? 맛있게 드세요. 네. 아니 근데 잠깐만 이리 좀 앉아보세요. 왜요? 아니 이렇게 교태가 많은 우리 아낙네께서는 도대체 어인일로 여기 행차를 하시게 되셨나요? 학교에서 왔는데 정말 실제로 보찜 짓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어우동도 해보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고 진짜 어르신분들도 너무 재밌게 즐기시고 저 같은 이제 20대 사람들도 너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축제라서 한띠무게로 넘어간다. 사라져가는 보부상 문화를 만나고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 이제 예덕 상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개를 넘어 지역 장터를 누비던 사람들. 구성진 타령으로 듣는 보부상의 삶은 고단하지만 소박한 기쁨도 담겨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시네요.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그래요? 박수까지 칠 정도로 재미나요? 좋아요. 뭐가 그렇게 신나세요? 아유, 흥이 겹잖아. 깽그리 치는 거야. 박자가 신이 나가지고. 그럼 박수만 치면 안 되죠? 좋아요. 그럼 몸도 흔들고 해야지. 나도 힘들어. 그렇게 해야지. 예덕 상무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풍물가락이 장터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부상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오늘 만난 보부상을 화폭에 담는 아이들. 인정 많고 성실했던 보부상의 삶이 아이들 마음속에도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전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 일본에도 보부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잘 활용해서 보부상이 지금 많은 예를 들어서 큰 상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그 보부상 문화를 좀 더 잘 활성화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국 팔도를 누비던 보부상들이 예산에 모였습니다. 보부상의 진솔한 삶과 문화를 만날 수 있었던 전국 보부상 한마당 축제. 앞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이 모아져서 보부상의 명맥이 더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네, 참 즐거운 풍경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요, 시장, 보부상이 아니더라도 5일장 가까운 시장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가시면서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민이 화합으로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 2018 여수시민 합창제 일정이 나왔습니다. 오는 6월 23일 토요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함께할 참가 합창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 15명에서 60명 이내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면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는 4월 30일 월요일까지고요.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여수시민 합창제 추진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과 전라 자수군의 혼이 깃든 여수에서 이순신 학교를 운영합니다. 지역의 역사를 알고 싶은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는 4월 19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20명 선착순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8년간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수에 숨겨진 비경과 마주하고 싶으신 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기업 육성을 위해서 2018 순천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경제 강사 양성부터 이 청소년 협동학교, 사회적 경제 기업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네, 지금 함께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순천 시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 전국시대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 나만 뒤처진대